안녕하십니까. 어우 너무 신납니다. 네. 어떻게 1부가 재밌으셨습니까? 저는 닥터 개고생 진행을 하고 있는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이성근입니다. 오늘도 귀빈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쟁력개발연구소 소장 이정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1부 얘기하고요. 네. 너무 감동이어가지고요. 우리 PD님도 감동하시고 지금까지 만나본 이런 전문가는 없었다. 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고요. 저희가 짧은 시간에 벌써 둘이서 책 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책은 한 달 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가 맛배기였다 그러면 이제 요리를 치면 이제 애프타이저 아니 뭐죠? 먼저 나왔습니다. 가벼운 샐러드와 죽이 나왔고요. 수프가 나왔고 이제 메인 요리 들어가죠. 오늘의 메인 요리는 이제 어떻게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저희의 고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개원 1년 6개월 됐는데 직원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3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직원이 3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병원이 확장하고 의사를 더 뽑으면서 지금 9명까지 왔는데 3명에서 5명 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명이서 하다가 이제 2대1로 분파가 되는 거예요. 2대1로 분파가 됐고 결국에는 분파가 된 상황에서 2명이 더 들어왔거든요. 5명이 됐어요. 5명에서 이제 2대3이 되더라고요. 한 명이 2명을 보섭해서 3명이 된 거죠. 그래서 2대3에서 약간의 세력 다툼? 그런 거 좀 있다가 결국에는 처음에 1이 나가면서 나머지 2도 같이 나가면서 그 사이에 엄청 혼돈의 시대가 됐어요. 혼돈의 시대가 돼가지고 다시 정착을 하면서 5명이 됐고요. 5명이 안정권으로 갔어요. 안정권이 되는 상황에서 병원이 확장을 하고 의사가 1명 더 왔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이 7명이 됐는데 그 7번째, 8번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그 새로운 직원이요? 네, 새로운 직원. 네, 그러니까 5명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팀워크가 잘 되고 그게 신입이세요? 경력이세요? 신입일 때도 있었고 경력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또 나중에 제가 세부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총론적인 얘기로 그러면 직원 관리라는 게 조금 말이 좀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직원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요, 관리죠. 괜찮아요? 네, 네, 고객도 관리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럼 직원 관리에서 소장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세요? 이게 원장님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여성을 리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 인정. 쉽지가 않아요. 물론 여자 원장님들도 여성을 리드하기 어려워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맥을 이제 여성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맥을 이해하거든요. 화성에서 온 사람이 그런가? 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아니에요. 서비스 그 간호사분들 또는 간호조무사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고도의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순 근로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대치 이런 것들을 보면 원장님한테 사랑받는 거,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인 주제예요. 예. 그러다 보면 조직 안에서 그런 작은 조직 3명에서 5명, 7명 요 사이의 조직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시기 질투, 파벌주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텃세. 예. 그래서 조직이 커지지가 않아요. 예. 일단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런 그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야 그 갈등이 해소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는 어디까지 검증이 됐냐면 뇌와 좌뇌와 우뇌 사이에 이렇게 교량이 있는데 그걸 뇌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여성들이 광통신이래요. 남성들은 구리동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광통신은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여성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경험한 건데 누군가 왕따를 시킬 때 입을 안 맞춰요.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거나 분위기상 저 사람이 왕따
왕따가 된거나 왕따이거나 왕따를 시키거나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역학 관계에 있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탁월한 옛날부터 원시 시대 때부터 남성들은 사냥을 했으니까 목적과 목표에 되게 집중되어 있고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니까 관계지향적이에요, 상당히. 예. 그래서 관계,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되게 돌출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해를 못 하시면 작은 원장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굉장히 일파만파 영향이 크죠. 제가 했던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모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고. 몰랐어요. 네, 그때는 몰랐어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이 왜 이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어떤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고민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고민하시고 나면 그게 왜 그랬는지, 어떤 일 때문이었는지, 누구와 간에 역학관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시죠. 그런 경험을 숱하게 한 다음에 이제 알아져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개원을 해서 서너 명을 만들었다가 10명을 만들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뭐 서포트를 해주셨거나 또는 나를 서포트 해주는 직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능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원장님들이 그렇게 터득을 했거나 그렇게 터득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그 조직을 운영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성만 있는 조직이 그런 부하가 있다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터득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네. 그러면은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그 솔루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객관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저는 그거를 여성들은요 나랑 한 번 더 얘기한 거 가지고도 오해하거나 이렇게 오버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해석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네, 오해하거나 그러니까 오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와 관계들을 다 서류로 처리하는 거죠. 말로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서류와 사무와 제도화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은데 서류와 사무와 제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때 그것도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직원이 3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를 말씀을 나누시면 나머지 2사람이 뭔가 오해를 하거나 딴소리를 또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서류로 예를 들어서 메모를 준다거나 메모를 준다거나 무슨 일을 시키실 때 디렉션 같은 걸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뭐 따로 놓고 얘기를 하면 또 딴소리를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관계 처리를 객관화시키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선진국은 사실은 다 그렇게 하죠. 서류와 사무와 제도화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메모를 한다거나 그런 메시지로 보내서 정제하시는. 그래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또는 사적인 관계가 최대한 조금 좀 이렇게 정제되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야, 그 터득해야 된다는 부분 중에 키포인트가 이거네요. 그쵸. 그거를 하시다 보면 이제 관계에 있어서 좀 객관화가 되고 직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도 권력화를 시켜요. 사람은. 내가 원장님이랑 더 친해. 내가 너보다 더 여기 안에서는 포지션이 위야 아래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도 둘이 이제 악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설정을 안 해주시면 동일하게 들어왔지만 동일한 그 그레이드로 들어왔지만 여자들도 위아래를 따지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을 때 귀찮을 때 누구 시켜야 되고 이러려면 네가 윈지 내가 RNG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놔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원장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풀어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찾아오는 거죠. 똑똑똑. 원장님. 따로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직원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죠. 하시지 하고 싶으면 서류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가지고 와 이렇게 하시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제가 저번에 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1대1 상담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오해 더 많이 하시죠. 엄청 오해 많이 해요. 저는 사실은 또 직원을 파트너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정을 쌓기 위해서 저는 정기적인 1대1 미팅을 했거든요. 그 정 리스크 많아요. 이야 정말 이게 폐단이에요 폐단. 이 정이 좀 더 예를 들면 1대1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요즘 좀 힘든 거 없어? 뭐 어떻게 뭐 내가 좀 도와줄 일 없어? 어떻게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해요. A랑 B랑 또 얘기를 하거든요. C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나는 직원들하고 같이 참 인간적으로 좋은 원장이 될. 밖에서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직원들 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뭐 나는 이렇게 해주기로 했어. 뭐 나는 내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한데 하고 아니야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요. 나는 알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어떤 분은 델타, 어떤 분은 감마 이렇게 해석하셔가지고 밖에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실적이 좋으면 좀 인센티브를 줄까 생각하고 있다 하면 밖에서는 인센티브 주는 거야. 안 주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커요. 야,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와 사무와 제도화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의도로 막 받아들이는 사람들 태반이고요. 그리고 그게 또 확대 포장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1대1 면접 시간에는 20분이잖아요. 그러면 10분인 사람이 난리가 나요. 쟤하고는 20분 얘기했는데 나하고는 10분 얘기했는데 그래서 원장님께서 먼저 상담을 요청하실 필요 없고요. 상담을 직원들이 요청할 경우 자 그거에 대해서 서류로 가지고 와 어떤 걸 상담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검토하고 나도 역시 서류로 피드백할게 라고 해야 깔끔해요. 약간 성공화적인 느낌이라 조금 인간적인 면이 떨어지지만 그게 비즈니스의 답이다. 그게 재무 관리에서의 답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들은 뒷풀이 때 하시면 돼요. 제가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 뒷풀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 인간적으로 말씀하시면 심지어는 그때 공통으로 얘기를 해도요. 듣는 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따로 얘기하는 건 되게 리스크가 많죠. 저 요즘 안 합니다. 진짜 리스크 큽니다. 그 조직 관리에 근데 원장님들이 처음에 그걸 모르고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돌아 생각해 보면 직원들의 갈등과 직원들 간의 불화의 근본 원인은 원장이다. 뭐 꼭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사람을 몰라서 그러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기대를 투영시켜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과 자녀만 하더라도 그래요. 야 이렇게 해보면 어때? 그러면 이미 아이들은 자전거를 사주기로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자기로 해석하는 그렇죠.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해석하는 자기가 기대하는 바대로 상대방의 한 말을 투영시켜서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면 딴소리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조직에서 굉장히 노이즈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류화, 사무화, 제도화하면 굉장히 줄어들죠. 만약에 그 노이즈의 게이지가 100이라고 하면 서류화, 사무화, 제도화를 하면 20에서 30으로 줄어요. 자 이것만 기억하셔도요. 지금 문제 한 절반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절반 이상 해결돼요. 자, 두 번째 팁 주시죠. 처음에 이제 원장이 터득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 중에 이제 서포터나 안 사람이 좀 중재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럼요. 그것도 좀 활용해 볼 만한데요. 사모님이 계시거나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작은 조직일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서포트를 잘 해주시면 그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저는 중간 간부를 뒀어요. 관리자가 쓰시면 또 좋아요. 중간 간부 이게 저희 이제 간호부장을 한 명 선임을 했는데 간호부장이 이제 다 하는 거죠. 간호부장 저는 이제 간호부장하고 둘이서 얘기합니다. 직원이 9명이니까 간호부장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간호부장이 알아서 전달하는 식이 훨씬 낫던데요? 네, 좋죠. 좋은데 이제 뭘 또 체크하셔야 되냐면 전달한 내용들이 어떻게 소화됐는지 피드백 확인하라고 시키세요. 피드백. 네,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이걸 디렉션을 줬어. 이 디렉션을 전달해. 낙수처럼 뿌려야 되잖아요.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뿌렸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너 확인해가지고 가지고 와.
이렇게 그것도 중간 관리자한테 시키면 되는 시켜야 돼요. 왜냐면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한테 시켜서. 왜냐면 원장님께서 확인하시면 안 되고 그래야 본인이 한 얘기들도 그렇게 왜곡된다는 걸 이해해요. 그리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분도 서류화, 사무화, 제도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직은 그 서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뭐라고 표현하죠? 온라인상에 많은 그런 것들이 생겨났잖아요. 뭐 인스타라든지 뭐 SNS라고 표현하는 소통 창구가 생겼죠. 채널이 소통 채널이 생겼잖아요. 그 채널의 본질은 다 문서예요. 우리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말로 하지 않고 문서로 문자치잖아요. 문자치.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일단은 테크놀로지가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서류화, 사무화, 제도화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잘못 해석하는 걸 카톡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카톡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말로 했을 때는 나는 널 되게 좋아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제가 나랑 결혼하재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카톡으로 딱 적어놨으면 그걸 다르게 해석한 거를 야 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걔는 그렇게 듣니? 라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죠. A와 B를 그런 노이즈나 그런 오해들이 극복이 되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서포트나 관리자나 한 사람 한 사람 배우자가 채널을 하나를 두시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소통 채널을 하나를 두시는 거. 좋네요. 좋습니다. 오늘 큰 거 하나 얻었는데요. 네. 자, 우리의 그다음 질문은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지금 저기 이 남성 원장과 여성 직원에 대한 얘기에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성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오해는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오해는 오해는 하지 아니고요. 마시고요. 네. 능력의 차이나 또는 어떤 성향상 차이 이런 부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질문이 궁금했던 거 그거예요. 직원을 인재로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직원을 인재로 어떻게 키우죠? 인재에 대한 정의를 일단 하시면 너무 어렵게 또 좋습니다. 인재에 대한 정의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원장님이 기대하시는 인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그게 다 다르세요. 인재에 대한 기대감. 나는 이런 사람을 인재라고 그럼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장이? 직원. 원장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일단 저는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고객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다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정확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시간 잘 지키고 정성을 다해서 고객을 대하는. 저희 장편외과의 세 가지의 그 핵심 가치가 정확, 정직, 정성이니까 저는 직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직원들을 검증을 하실 수 있으세요? 능력 정확하게 일을 하는 거는 능력으로 검증이 되는 거죠. 일을 시키다 보면 이제 그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일 잘하는 직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직하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실하냐의 문제인데 뭐 눈에 안 보여도 뭐 일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또는 뭐 제가 얼핏 지나갔을 때 놀고 있는 사람과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병실에 갔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불러야지 오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차이, 성실한가, 그런 일에 대한 정직한가. 세 번째는 정성은 이제 고객의 그 피드백에서 오는 거죠. 뭐 칭찬 카드에서 이름이 적힌다든가 또는 진료 보다가 저 직원 참 좋았던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아니 이제 저는 뭘 여쭤보는 거냐면 여기에 내용이 인재를 키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키운다는 말은 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하지만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 걸 인정하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변하는 척 하지는 않을까요? 여기 대목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 사람이 지배받는다고 했잖아요.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람이 그 환경에 적응해요. 잠시만요. 적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람은 적응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키운다는 표현은 되게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느낌이 드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으면 사람들이 성장하거나 또는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만들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죠. 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도태돼요.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게 중요하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분위기를 쉽게 말하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들고 네네네. 문화를 만든다는 네. 건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적응하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원래 성향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근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저의 스타일로 병원 문화를 만들고 싶은데 직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던데요. 저항이 많죠. 근데 이 세상에 저항이 없으면 뭐 재미가 있나요? 저항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요, 당연하죠. 결국 원장이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게 이제 원리가 있어요. 원리. 네.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법이 있다는 거죠? 파도를 탈 때 파도 타는 사람들이 그 파도의 흐름을 타잖아요. 오는 파도를 밀어내려면 힘들지만 파도를 올라타면 쉽게 간단 말이에요. 아, 그 원리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아, 물론 뭐 저기 연구소에서 이렇게 이 뭐 솔루션을 그냥 바로 답을 제시는 안 아니 근데 하시겠지만 알려드리는데 이게 네. 이해 하나만 알려드리는데 어려워서 하나만 네, 팁만. 예. 그 왜냐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 네. 아니 그러면 하나만. 원장님께서 측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도를 만드세요. 측정하고 싶은 거에 대한 제도를 만든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인재에 대해서 뭐랄까 좀 자발적인 사람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직함과 성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정성? 아, 고객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는 서비스 마인드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직원들이다 아니다를 얘도 알고 나도 알고 다른 애들도 알고. 저는 칭찬 카드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칭찬 카드 적힌 사람은 보너스 더 주고. 네. 뭐 이런 제도였고. 네. 일 잘하면 예를 들면 내시경을 좀 퍼펙트하게 되면은 월급을 인상시키고 뭐 수술이라는 영역에서 또 잘하면 월급을 인상시키고 그래서 너는 뭐 이 정도까지니까 이 정도지만 이 정도 더 할 수 있으니까 더 한다 이런 그거를 그 사람도 알고 다른 직원도 아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측정하세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거랑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거랑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알게 하는 거. 공유? 아 이게 오프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직원들이 알게. 네. 공유하는 거. 이걸 우리는 제도화라고 표현해요. 네.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뭔가 이 세 가지도 다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고객한테 칭찬 카드를 뭐 정기적으로 수집해가지고 그걸 뭐 보상한다거나 하는 제도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측정하고 계시는 건데 정기적으로 측정하시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것이 조직원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결합돼야 제도화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제도화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루틴이 생기잖아요. 루틴. 반복과 루틴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반복과 루틴을 맞춰요. 저 반복과 루틴에 나를 맞춘단 말이죠. 그게 환경에 지배받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 보이면서도 조금 약간의 그 왜 어려울 것 같은 그러냐면 생각이 콘텐츠를 뽑아내기 어려우셔서 그래요. 콘텐츠를 자발적인 사람들을 측정하는 걸 어떻게 뽑지? 정직하고 성실한 걸 측정하는 걸 어떻게 뽑지? 어려운 이유는 이 콘텐츠를 측정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저는 쉬운 방법을 찾았어요. 네. 연락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또 아니, 이 노하우가 이해가 되시면 하시면 뭐 원장이 찾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지 않나요? 뭐 아래 연락처에 나는 이정희 쌤한테 연락을 해요. 이정희 소장님이 와서 콘텐츠 찾아주세요. 그러려고 한동훈 소장님 소개시켜 주신 거죠? 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뭐 콘텐츠까지 어떻게 찾아? 어떻게 정보화시킬 거야? 저분한테 맡기면 되지. 네. 콘텐츠가 뽑히면 직원들을 제도화를 만들기 쉽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직원들이 그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임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성장하는 거죠. 환경이 지배받으니까 원리는 되게 다양하죠. 오늘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완전히 빠져드는데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직원 문제 근데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면 자체적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Man is not born but made라고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원장님을 만들어 드리는 거는 제3의 요인이 훨씬 더 시너지가 큰 거예요.
네. 남이 서포트를 해줄 때 시너지.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리는 거고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못 만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 그거 딴 데 쓰시고요. 차라리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데 쓰시고. 제가 병원을 개원하고 느낀 건데 개고생원에서도 제가 적었지만 전문가한테 맡기십니다. 마케팅은 마케팅 전문가한테 맡기시고요. 야, 제가 그 처음에는 마케팅을 혼자 하려고 했고요. 블로그 그걸 뭐 내가 적지 뭐야 뭐 적고 뭐 적다 보지 이제 하시다 보면 했는데요. 노출이 안 돼요. 그 원장이 적는 블로그 글은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매직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를 전문가 말고는 모르는 거죠. 심지어 전문가도 모르지만 전문가는 경험에서 나오는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대장내과 의사인데 제가 지금 심장 스탠드 넣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개고생을 하는 이유가 많은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면 뭐 저기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직접 제도화를 만들어도 되고 원장님이 직접 문서화를 사무화를 만드셔도 되지만 뭐 좀 좋은 전문가를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PPL 아니고 제가 받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답을 좀 찾아가는 것 같고요. 뭔가 직원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한 20명의 원장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3시간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요. 아휴, 답 없어. 그냥 술이가 한 잔해. 뭐 이런 거야.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거든요. 네. 제가 어제 그 원장님하고 얘기를 한 거를 녹음을 다 했어요. 녹음을 다 해가지고 요즘 녹음에 이게 문서화시키는 기능이 있더만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다 읽어봤거든요.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우리가 어떤 거 했냐면 3시간 동안 얘기하고 네. 끝에 20분 동안 녹음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걸 요점 정리를 해보자. 원장님 제가 책을 쓰는데 원장님 칼럼처럼 적어볼게. 했는데 오늘 제가 6페이지 읽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원장님들 진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저요? 네. 저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고 제가 왜 그랬냐면 개원할 때 아무도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다들 바쁘니까. 뭐 그렇고 이렇게 선배들 찾아가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거야 뭐 별 거 없어 부딪혀봐 하면서 배우는 거야 뭐 하면서 배우는 거. 이런 얘기들만 하고 직원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 관리 뭐 없어 돈 많이 줘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론 돈을 많이 주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돈을 많이 주고도 뻘짓을 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우리 할 얘기가 되게 많으실 건데 이정희 소장님은 뭐 많으실 건데 제가 많으시고 이거는 나머지는 그냥 만나서 얘기하십시오. 뭐 모든 거 밥을 다 떠먹여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밥은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이제 메뉴는 요리사가 셰프가 있으시니까 만나셔가지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저는 오프 더 레코드로 따로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기부여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자, 이제는 키우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서 병원 문화를 만들어서 함께하는 거다. 네. 병원 문화를 만들어서 제도화시켜서 가는 거다. 이제는 키우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하셨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원을 어떻게 병원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서 직원을 어떻게 동기부여 시켜서 할 것이냐. 제가 생각했던 동기부여의 첫 번째는 돈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돈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동기부여의 원조는 사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예요. 6개. 5개인가요? 7개까지 개발이 아니 그분이 작고 하신 네. 돈으로 7개까지 개발이 됐는데 이제 베이직 니드즈가 있잖아요. 뭐 의식주,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 소셜 니드즈, 그다음에 이제 에고이스틱 니드즈 뭐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병원에 들어오는 많은 조직원들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베이직 니드즈가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먹고 사는. 그렇죠. 의식주. 예, 의식주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리면 이제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내가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뭐 이런 단계들로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조직 안에서 뭐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는 월급 똑같이 주는데 사회적 욕구 충돌이거든요. 내가 더 인정받아 또는 네가 더 인정받아 이런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없는 친구는 그걸로 노이즈를 일으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저 사람이 뭐에 꽂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나는 기본적으로 월급이 적어도 나는 인정받는 게 더 좋아. 나는 그렇지 않으면 못 참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나는 인정이고 나발이고 돈 더 주면 1,000원이라도 더 주면 옮길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이 조직에서 뭔가 좀 성취하고 뭔가 이 조직에서 뭔가 고객도 좀 늘려보고 그리고 원장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또 배워보고 내 커리어도 쌓아보고 뭐 아니면은 수술방에도 있어보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싶고 뭐 이런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에 꽂혀 있는지는 사실 잘 티를 내지는 않는데요. 데리고 있어 보면 노출이 좀 돼요. 네. 그걸 노출이 좀 돼요. 그걸 잘 관찰해서 동기부여는 사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동기 수준을 자극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돈을 더 줘. 그러면 좋아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대하는 우리 조직에서 기대하는 바를 저 사람이 봉사하거나 공헌하지는 않아요. 물어보면 안 돼요, 직원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건 테크닉이 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해요.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잘 못하죠. 네. 그것도 조사해 주실 거죠? 예,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오시면 조사해 주실 근데 거니까. 그거는 저거가 디베이트죠 뭐. 네, 저희 노하우는 일단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인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뭐 한 3인 내지 4인 정도면 원장님이 다 보여요. 직원들이. 6인, 7인 이렇게 넘어가면 직원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노출될 때만 직원들이 보이지 그 직원들 속속들이 알긴 어려워요. 근데 3인, 5인 이 정도면 이제 직원들을 속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개인적인 얘기들을 확인하거나 너는 뭘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얘는 어떤 스타일이니? 이런 것들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원장님들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으세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으시죠. 네. 모르시는 거죠. 아예 원장님들 중에서는 네. 내가 직원들 동기부여 해야 돼. 내가 그까지 해야 돼.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얼마까지 해가지고 뭐에 꽂혀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쵸.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봉지기로 일하시면 사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로 끝나잖아요. 근데 개원을 한다 보면 사업이랑 똑같아요. 개인 사업자랑 개원을 하신 거는. 그러면은 돈도 벌어야 되죠. 조직 관리도 해야 되죠. 고객 관리도 해야 되죠. 매출 손익 관리도 하셔야 되죠. 거기다가 의료법이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냥 일반 기업들보다도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뭐 거기다가 재고 관리도 해야 되죠. 어떤 병원들은 재고 관리도 안 되는 병원들도 많더라고요. 해야 될 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원장님들은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부담스러우실 텐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이직 니드스가 많다 보니까 뭐 RN이 아니라 AN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네. 예, 간호조무사 따가지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뭐 그렇게 막 미래를 막 휘황찬란하게 이런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나 한 달 생활하는데 무리 없고 일하는데 편안하고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을 돈 좀 더 주고 일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돈 좀 더 주는데 내 기대에 성이 안 차는 게 문제죠. 아까 처음에 소개 이제 이정희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얘기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교과서적인 얘기다. 그 뭐에 꽂혀 있는지 파악해서 그걸 제안을 해라는 얘기가 정말 수많은 책에서 다 그렇게 답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병원을 경영하다 보면 그 진짜 6가지 매슬로우의 그 욕구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그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있거든요. 5만 원 더 준다 그러면 월급 5만 원 더 준다 그러면 병원에 옮기는 직원 참 많다. 많죠. 그래서 제가 내린 첫 번째 솔루션은 공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저희 장편외과가 거의 다른 병원보다 20%에서 30% 더 주거든요. 그거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하시고 일당 100으로 하시거든요. 저도 서로 선순환인 것 같아요. 네. 선순환이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드리니까 열심히 하시고 신이 나니까 고객들한테 잘하고 고객들한테 잘하니까 오는 고객은 만족하면서 수익이 증대되니까 직원들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가면서 계속 선순환인 것 같은데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은 그 월급을 많이 주는 게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가? 된다. 답을 드려요. 네. 의료 개원한 원장님들이 리드하는 조직원들한테는 효과가 있죠. 다른 얘기는 뭐죠? 그럼 의료인들이 리드하지 않는 조직은 그냥 일반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 하죠. 근데 우리 이제 병원 얘기하고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효과가 좋아요. 직원들한테 효과가 좋아요. 인센티브도 효과가 좋은데 좋은데 돈 쓰고 욕 먹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죠. 어떤 상황에서 돈 쓰고 욕을 먹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더 잘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일을 덜 하는 사람들은 덜 받고 하는 것들이 자기도 알고 직원들도 알고 그거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고민 되게 많았는데 저는 똑같이 주거든요. 불만은 없으세요? 다른 직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센티브는 똑같이 주는데 연말 성과금은 직급별로 주고요.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거는 다르게 차등으로 지급되는데 일단 월급이 많은 처음에는 월급제로 월급의 몇 프로를 주곤 했는데 어차피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직급 높은 사람들은 월급에서 보상을 받으니까 우리 간호부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주는 걸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똑같이 주는 걸 좋아해요. 인센티브를 똑같이 모든 직원은 똑같이. 똑같이. 네, 신규든 경력자든 똑같이 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아닌 사람들도. 약간 저는 좀 이렇게 짬뽕처럼 하기는 했어요. 작년에는 이제 1년 개원 1주년 기념으로 1년 동안 고생한 개국공진한테 따로 특별 휴가 주고 특별 보너스 주고 이런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차등 지급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원장님이 기대하는 바가 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에이?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원장님이 인센티브를 줄 때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 조직원들한테 기대하는 좋은 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달라. 열심히 해달라도 계량화를 시킬 수 있죠. 어떤 얘기죠? 정량화 시킬 수 있죠.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주실 때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세요? 아니면 그냥 인센티브를 주세요? 기분대로 주지 말고 뭔가 기준에 의한 그렇죠. 적절한 네네네네. 지급이 돼야 된다. 그것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게 주면 효과는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번 올리면 역행하진 않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갑자기 네 역행하지 않는다. 네, 올렸다 내리면 나가란 소리예요.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한테. 야, 니 그럼 그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할래? 근데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런 문구도 있었어요. 이유가 생겨서 사유가 생겨서 그만두게 된다. 뭐 오래 해봤자 2년 3년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마라. 아니 올릴 때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올리시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받은 돈에 대해서는 자기 걸로 생각해요. 잠시만 중요한 이유 없이 받은 거는 자기 거다. 그쵸? 원장이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평가를 되게 좋게 받았을 경우 인센티브를 당신의 월급의 10%를 더 줄게요 라고 했을 때는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네. 그러면 그걸 못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0%를 올려줬어요. 그럼 다음 해에도 10%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 해에도 10%를 주셔야 되고 계속 그분이 있는 한은 계속 주셔야죠. 아니 뭐 근데 명분이야 다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어. 월급 올릴 때 어딜 동안 1년 열심히 했고 그 덕분에 병원이 성장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실 거면 상관없는 거죠. 안 돼요, PD님. 이제 우리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끝날 수 없어요. 이거는 계속 가요. 지금 한참 가고 있는데 벌써 30분 됐다고요? 알겠어요.
자, 동기부여 지금 우리 첫 번째 질문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돈 얘기 나왔고 인센티브 얘기 나왔고 인센티브도 어쨌든 찬성. 인센티브도 주시면 좋죠. 어쨌든 그러니까 명분을 가지고 그렇죠. 기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라. 뭐든지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줄 때 이게 왜 그 우리가 로또 같은 거 로또를 타서 그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있을까요? 그런 기사 많죠. 오히려 네, 배가 망신하고 가족끼리 불화생겨서 살인이 나고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그 부를 유지하거나 그 부를 불리는 부분들이 공짜로 받은 돈은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돈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돈은 그래요? 돌아요. 예. 몰랐어요. 돈은 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도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돈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을 통해서 돌기 때문에 돈이 쏠리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옮겨 다니기 때문에 돈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을 경우 돈이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보면 이게 돈을 버는 능력, 그 다음에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다 다른 능력인데 그냥 자기가 예를 들자면 직원들한테도 당신이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센티브를 줄게라고 했을 땐 이 사람이 이 능력과 돈이 같이 생겨요. 그런데 그냥 매출이 올랐으니까 돈을 줄게라고 하면 매출은 원장님이 올리시는 거고 매출이 오르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나 내가 해야 될 기준값에 대한 부분들이 명료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해요. 오늘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줄 때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무엇인가를 줄 때도 자녀 교육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월급을 그냥 용돈을 그냥 이유 없이 준다기보다 용돈을 줬으면 이 용돈은 어디다 쓸 것인지 그리고 네가 용돈을 더 받고 싶을 때 네가 벌어라. 부모한테도 벌어라.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도 필요한 거죠. 저기 이정희 소장님 저희 장필학과에 한번 와주세요. 와주셔서 분석하시고요. 정량화 해주시고 명분 만들어주시고 인센티브 세팅 해주시고 잠시 오프 더 레코드로 레코드 끄고요. 저희가 개인 상담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3번 안 끄셨어요? 그러고 나서 3번에서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만나고 싶으시면 아래 자막에 연락처로 연락하시고요. 저는 오늘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정말 직원 문제에 대해서 한 1시간이라도 고민해 보신 원장님이시라면 저희의 이런 닥터 개고생의 시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